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갑오, 임신, 신묘, 계사, 신묘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죠. 자, 이걸 보고 이야기하면, 자, 신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임수가 일단은 있죠. 강하니까 임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무토가 나오면, 임수를 극하는 무토가 나오면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무토는 보이지 않죠. 사화 속에 무토가 있긴 하는데, 어, 일단은 궁통봉에서 말하는 임수와 무토가 없고 이 간목이 있으니까 또 극이 되니까 궁통봉에서 말하는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궁통보감이 아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으니까 강하죠. 강하죠. 그 다음에 자, 득지는 못했고 재성이고 득지는 못했고 득령은 했고 그 다음에 비겁이나 인성이 있느냐? 없죠. 그 대신 뭐냐면 식상이나 이 식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관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신금이 강해서 감당하기는 하고 또 재성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원령에 태어나서 신금이 강하긴 하나 재성이 이렇게 강하고 재성도 있고 식상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식신생재 상관생재 될 수 있고 관이 있죠. 그럼 식신생재 재생살 관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운을 보면 해자축 수운이 왔고 금운이 신유술 어렸을 때 왔네요. 금운이 오고 그 다음에 재성 관성 그리고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신금이 좀 약해 보이긴 해요. 신월에 태어난 신금이지만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뜻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임수, 간목, 양투. 자, 임수와 간목이 두 개가 투출되었다. 사림, 선비의 명조다. 좀 약해요. 감당하기에는. 자, 운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금수상관이다. 자, 금이 수로 이렇게 상관이죠. 흘렀어요. 금수상관이고 희견관성, 관성을 보는 게 좋다. 지금 4와 5월 본 거죠. 관장 상령 관성은 소장되어 있고 밑에 관성은 지지에 소장되어 있고 상관은 영 이제 위에 천간에 있죠. 그러니까 상관은 위에 있고 식상 위에 있고 관정은 관이나 살은 밑에 있고 이렇죠. 이러니 양 부상에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수국화가 서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는 위에 상관은 위에 있고 관은 밑에 지지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계식상 이건 이제 임수, 계수, 식상이 투출하고 임수가 왕성한 신금을 설계하여 금수상관으로서 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 금수상관격은 관성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금수 기운을 유통시키는 간목도 투출했다. 관성은 지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이연기를 갖추게 되는데 또한 서로 장애도 없다. 뭐 이게 전부의 이 사주의 풀이는요. 뭐 더 이상 발전했다 뭐 그런 내용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좀 신월에 신금일주가 태어났지만 재성도 왕하고 식상도 왕하고 식상도 뭐 식상의 밑에 뿌리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식상 그 다음에 관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 버겁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생각보다 크게 뭔가를 하긴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해서 이 명조는 마무리할게요. 명조가 부족해서 저기 현대 제 사주명리학 사주명조 편람이라는 데서 물상론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압축을 해놓은 거라서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11번 각주를 보면 신금편에서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먼저 분석을 해보죠. 자, 신금일주가 신월에 태어났다.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공통목에서 말하는 임수와 간목을 다 갖추었어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죠. 공통보감적인 해석은 임수와 간목을 다 갖췄으니까 좋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설계시키고 무토, 술토 있는데 이 뭐죠? 이거를 간목이 그걸 하고 진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간목이 있으니까 공통보감으로 봐도 이거는 좋다. 이 사주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현대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자 한번 볼까요? 신금은 자 이게 경금하고 신금은 이건 도끼, 이거는 칼, 날카로운 칼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 일주가 본인은 칼과 같다. 근데 이 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루가 있어야죠. 자루는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죠. 근데 간목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자루가 있죠. 그러니까 칼에 날카로운 칼에 자루가 있으니 튼튼한 칼이다. 칼은 나무를 빌 수 있으므로 재물을 모으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신금이 나무를 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봤는데 뭐 전지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꽃을 키우거나 뭐 이런 과수원 이렇게 전지 작업하면서 과수원을 돌볼 수 있겠죠. 큰 소나무 벌목 이런 걸 못한다 하더라도 신금은 전지가이니까 그런 과수 농사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사지 보면 화가 없죠. 화가 없으니 화가 뭐죠? 방송, 예술, 전자, 전기, 컴퓨터에 관한 거예요. 화에 관한 게 여에 관한 건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인연만 맺지 않으면 일생이 편안하다. 여기 보면 재물 운을 보면 근데 운을 보면 사오미 화죠. 병정이 때 화가 운이 오죠. 자 어쨌든 사주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술도 속에 정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은 금이 강하죠. 금이 또 뭐가 있어요? 인성 토생금에다가 뭐죠? 수로 설계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의학, 생명공학, 건축옷 요건 뭐죠? 건축옷은 간목에 관한 거예요. 의학 생명은 뭐죠? 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과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연이 있다. 그래서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 48세 후에 자 보면 정묘 병인이거든요. 이때 정묘와 병인 대운의 저절로 재물과 명예가 높게 쌓이는 문제다. 임묘지는 뭐죠?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에요. 병정은 뭐죠? 관살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살이니까 재생살 해주고 재생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가 높아지는 명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술토는 인신충, 진토는 임묘진이 되므로 요거는 좀 말이 애매해요. 자 여기서 보면 임묘진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으로 인목을 끌어들일 수는 있겠죠. 인연법에 의해서. 근데 인연법에 보면 인신충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충에다가 임묘진 목국으로 이렇게 인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하는 생월과 직업을 부문하고 인연이다. 그러니까 연하와 인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흙탕물이 되므로 땅에는 재물이 없으니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흙탕물이 되므로 땅에는 재물이 없다. 땅에는 재물이 없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은 좀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해져. 밑에 보면 재성이 묘가 있잖아요. 임묘지 목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재성을 이루고 있는데 왜 땅에 재물이 없다고 할까? 근데 천간에 나오는 간목은 이제 재성이 되는데 간목은 큰 건물, 뭐 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도 일관성은 좀 약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본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공통부가 들어오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있고 간목이 없죠. 어쨌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설기가 돼요. 그리고 신금한테는 병화가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빛 에너지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니까. 그리고 수로 설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기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임수를 그걸 해버리는 거는 좀 흙탕물을 기토탁임 돼버리니까 그럼 탁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묘, 재성
극을 받고 있고 해수, 임수가 뿌리가 돼 있고 그래서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자 신금은 본인은 칼인데 자 자루가 튼튼합니까? 이 묘목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간목이 천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루가 튼튼한 칼이라고 했는데 이 묘목 때문에 그래. 목이 있다는 얘기죠. 칼자루가. 그래서 불필요한 화가 있다. 근데 화가 여기서는 이 열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화는 신금을 녹여버려서 쓰잘데없이 만들 수 있지만 병화는 신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불필요한 화가 있으므로 그 칼의 자루가 불에 타버린 형국과 같다. 신금 정화는 모르겠지만 병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퀘스천 마크. 자 49세까지는 이때죠. 49세까지는 본인에게 필요한 수의 운이 온다. 수의 운이 옵니까? 수와 관계없잖아요. 사오미, 화, 토인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수운이 온다 그러면 해외 유통 음식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을 경우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수가 이거예요. 해외 유통 음식. 그래서 수가 오면은 이런 것 관련해서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금생수로 내가 식신 수가 식상이기 때문에 재주를 뽐낼 수 있죠. 이쪽 분야로.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식신 생재로 해서 재물도 모을 수 있겠죠. 수생목으로 목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 목은 뭐죠? 재성이 되죠. 그래서 능력 발휘해서 돈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0세부터 자칫 잘못하면 사업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50세 이후로는 병정, 화가 뭐죠? 이거는 관살이에요. 인묘는 뭐죠? 재성이죠. 자, 50세부터 자칫하면 사업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 재물과 명예가 흩어지고 부부간에 멀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보통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주 원국에 임수의 생지가 신금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넘치죠. 또 해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생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가 지나치게 많다 싶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수가 많은데 신금이 오히려 수다금침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수를 막아주는 기토도 있고 물론 흙탕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수생목으로 해서 재물을 키워줄 수는 있겠죠. 수생목 목으로 가니까. 근데 간목이 투출되지 않아서 재물과 크게 인연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근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물상론에서 말하는 것은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해외로 가면서 뭐 할 수 있다? 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임수가 생지 위에 앉아 있고 해수가 있잖아요. 또 금생수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주는. 근데 해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외국 국적을 얼마나 많이 지닐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국적 취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상론에 대해 약간 살짝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대다수의 이 일반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라고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전기전자, 컴퓨터, 자동차에 관한 사업만 하지 않으면 만사가 편안하다. 지금 수가 많기 때문에 수국화해서 이건 전부 화나 금이죠. 자동차는 금. 그러니까 수가 많기 때문에 수국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쪽이 다 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생수로 설길당하면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이것도 좀 100%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물상론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딱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물상론 이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또 비교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물상론에 관한 이론을 대입하면 자칫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상론적인 해석도 이렇게 있다. 참고하시고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나중에 물상론도 더 공부하실 분도 있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물상론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종합 그 고전을 다 이론을 터득하고 나서 순간 그 떠오르는 생각들로 이제 하는 건데 결국은 물상론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박사 동기분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강의도 하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이제 물상 그 자기 그 경기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물어보면 물상론적인 해석도 옛날에 다 고전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맛배기로 이런 물상론적인 해석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명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